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급 중국어 1 담당 교수 손정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발음 지도를 도와주실 팡老师 함께 모셨습니다. 팡老师您好. 孙老师好. 大家好. 네, 여러분 오늘은 초급 중국어 제2강 중국어의 자모 중에서도 성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어의 운모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운모는 중국어의 모음과 받침 자음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성모는 중국어의 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 목차를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어 성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시고요. 두 번째, 중국어 성모를 배울 때 비슷한 발음끼리 함께 모아서 학습한다면 좀 더 쉽게 배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음 부위에 따라서 중국어의 그 성모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음 방법에 따른 자모의 분류가 있습니다. 성모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실제로 중국어의 성모들을 하나하나 발음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어 병음으로 자모를 표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중국어의 성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성모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운모를 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어 음절 중에서 첫 부분에 나오게 되는 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중국어의 성모는 전부 자음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총 2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음절의 첫머리에 자음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모를 우리가 성모가 없다라고 해서 영성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성모라는 것은 음절의 첫머리에 자음이 없다, 즉 성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와라든지 워라든지 위엔 같은 것들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오는 모음이 성모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모음은 언제나 운모라고 부르고 만약에 첫 음절의 첫 부분에 자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영성모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모를 분류를 하게 되면 발음 부위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즉 발음하는 위치 그리고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모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음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순음, 설첨음, 설근음, 설면음, 권설음, 설치음 이렇게 자음들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음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를 한다면 색음, 찰음, 색찰음, 그리고 비음이나 변음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류를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음을 분류하는 것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음 부위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어떤 부위에서 어떻게 중국어의 자음을 발음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부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발음 기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번호대로 발음하는 부분은 당연히 입과 목 이 부분에서 발음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발음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발음 기관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위치는 우리가 보시면 이 위치죠. 이 부분은 윗입술입니다. 그리고 2번은 아랫입술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윗니, 그리고 4번 아랫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혀를 보면 혀의 이 앞쪽을 우리가 혀 끝이라고 부르고요. 혓바닥 이렇게 편편한 부분, 여기가 혓바닥이 되고요. 그리고 목과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혀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발음 설명을 할 때 혀뿌리를 어떻게 하세요, 혀 끝을 어떻게 하세요 할 때는 그 부분을 사용해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이 있는데요. 잇몸 중에서도 여기 윗니의 뒷부분은 윗잇몸, 아랫니의 뒷부분은 아랫잇몸. 그리고 입 천장을 보면
혀 끝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입천장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요 앞부분은 조금 더 딱딱하고 뒷부분은 조금 더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은 입천장, 좀 딱딱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뒷부분을 여린 입천장,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은 입천장. 왜냐하면 이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입천장도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이 굳은 입천장, 그리고 목젖에 가까이 가는 그 부분이 여린 입천장. 네, 이 부분도 중국어 발음, 자음 발음할 때 다 사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명칭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목젖이나 그 다음에 이 13번 여기는 입 안이 되겠죠. 그리고 14번 우리가 흔히 목구멍이라고 하는 인후, 그걸 한자어로 말하면 인후가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소리를 내는 이 부분이 바로 성대입니다. 우리가 여기 목젖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뒤에 바로 성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숨이 이렇게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식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후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그냥 명칭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 우리가 코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콧속, 뭐 이 앞쪽은 콧구멍.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발음 부위들이 중국어 자음을 발음할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 자음 중에서 입술을 사용해서 내는 자음들이 있습니다. 입술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윗입술과 아랫입술 두 입술을 부딪혀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윗니와 아랫입술이 같이 작용해서 내는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술 순자를 써서 우리가 순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떤 발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팡라오스 발음하시는 모습을 한번 잘 보고 그 부분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뽀, 포, 모, 포. 네. 보시면 팡라오스 발음하실 때 입술들이 부딪혀서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죠? 나중에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 부분이 움직이는 소리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첨음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설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혀 끝인데요. 제가 방금 발음기관, 그 발음 부위를 설명을 해드릴 때 혀의 앞쪽이 혀 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혀 끝이 그대로 올려보면 윗 잇몸하고 맞닿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작용해서 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또 팡라오스께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더, 터, 너, 러. 네. 나중에 이 발음을 구체적으로 배워보시면 그 부분이 거기에 닿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혀 끝이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혀의 뾰족한 끝부분이다. 그래서 설첨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설근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설근은 말 그대로 혀 뿌리입니다. 혀의 뿌리가 아까 그 목구멍하고 닿는 그 부분이라고 아까 혀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혀를 들었을 때 혀의 앞쪽이 아니라 혀 뿌리 쪽이 입천장에 닿아서 또 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설근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 소리도 어떤 소리들이 그런 소리에 해당하는지 한번 먼저 팡라오스 발음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크, 허. 네. 설첨음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뒤쪽, 입 안쪽에서 좀 뒤쪽에서 나는구나 하고 아마 느껴지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설근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혓바닥도 어느 부분하고 닿게 되면 또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혓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면, 혓바닥, 얼굴 면자를 써서 혓바닥이 내는 소리다. 그래서 설면음이라고 합니다. 혓바닥을 그대로 들어보시면 혓바닥이 그대로 올라가게, 편편한 부분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굳은 입천장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서로 만나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어떤 소리들이 이것에 해당하는지 먼저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치,
씨, 네. 혓바닥이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그 입천장, 특히 굳은 입천장하고 부딪혀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이것은 설면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국어에 좀 특징 있는 소리, 다른 소리들은 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발음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울 때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아 이게 바로 중국어다운 발음이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는 발음이 바로 권설음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영어의 R 같은 것들이 사실은 혀를 말게 들기 때문에 사실은 혀가 약간 말리는 모양이 되는데요. 혀의 끝을 살짝만 말아 올려서 혀를 말다 보면 역시 그 위에서 닿는 부분은 굳은 입천장 부분이 되는데요. 그 근처에서 나는 소리들을 바로 우리가 권설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한번 발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 치, 시, 일. 네. 이 소리는 영어에도 없고 우리나라 발음에도 없는 자음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들리시죠? 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발음을 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자의 구성을 보시면 혀설자에 이치가 됩니다. 즉 혀가 이가 있는 부분에 가서 만나는 건데 이의 어느 부분이 될까요? 혀가 입 안에서 이의 뒷부분에 이들의 뒷부분에 닿아서 내는 소리들이 바로 설치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도 세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팡라오스 선생님, 팡라오스의 소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 츠, 스.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발음과 좀 비슷하죠. 네, 이것은 혀끝과 그리고 이가 만난다라고 해서 설치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만나서 발음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칭도 한 번쯤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발음 부위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한 것이라면 다음으로는 발음 방법에 따라서 또 자음들을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어떤 분류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음하는 방식 중에서 두 발음 기관으로 기류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것을 파열음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잘 보시면 막았다가 터뜨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막는 것에 치중해서 말을 하자면 중국어에서는 이것을 막히는 소리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터뜨리는 소리다라고 해서 사실은 터지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부르면 우리는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막았다가 기류가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이런 소리를 중국어에서는 세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두 발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발음 부위를 설명을 할 때 입술과 입술이 만났다든지 아니면 혀 끝과 윗 입천장, 굳은 입천장이 만났다든지 혀 뿌리와 여른 입천장이 만났다든지 아니면 혀와 이가 만났다든지 요런 두 쌍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발음 기관들로 발음을 할 때 기류가 잠깐 막혔다가 터지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소리들을 세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크게 의식은 잘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음성학자들이 소리를 분류를 해보면 이거는 소리가 터지면서 나오는 자음이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묶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팡라오스께서 한번 들려주시죠. 뽀, 포, 뜨, 트, 끄, 크. 네, 아마 막혔던 거는 잘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기류가 분명히 터지는 거는 발음을 통해서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런 소리들을 세금이라고 중국어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찰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찰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하다, 문지르다 하는 그런 소리인데요. 뭐가 마찰되냐면 기류가 마찰이 됩니다. 기류가 마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두 발음 기관의 사이에서 기류가 그 공간 사이에서 마찰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소리를 중국어에서는 찰음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마찰음이라고 한국어에서는 마찰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즉 막혔다가 터지는 게 아니고
가까이 두 발음기관이 근접만 하고 그 좁은 틈을 통해서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팡老师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佛斯诗日呵시 네, 어떻습니까? 확실히 기류가 터지는 느낌보다는 사는 기류가 마찰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류의 소리들을 우리가 찰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국어 자음 중에서는 이 막혔다가 또 터지면서 그때 마찰도 함께 일으키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가 막혔다가 터지면서 동시에 또 마찰도 있다라고 해서 두 소리, 세금과 찰음의 특징을 섞어서 우리가 색찰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열과 마찰이기 때문에 파찰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한국어로 치자면 지읒과 치읒 계열에 해당되는 소리들이 바로 이 소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어 자음 소리들,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 소리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즈, 츠, 즈, 치, 지, 치. 네. 우리말로 들을 때는 전부 지읒과 치읒 소리처럼 들리시죠?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읒과 치읒 소리도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은 우리가 지읒이나 치읒을 해보시면 우리말도 막혔다가 마찰도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소리들을 바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류가 입안에서 막혀 있다가 코로 나가면서 비음 소리를 내는 그런 자음들이 있습니다. 비음으로 만들어지는 자음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도 미음이나 니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비음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미음이나 니은과 유사한 발음들이 바로 이 비음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너. 네, 우리말의 미음과 니은에 해당되는 자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를 얘기하는 거죠. 즉 혀의 옆가를 통해서 옆부분을 통해서 기류가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를 중국어에서는 변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의 리을에 해당하는 그런 소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어 발음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러. 네, 러를 하다 보면 혀가 위로 위 입천장이 붙었다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기류는 양 옆으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음 방법에 따른 분류를 봤습니다. 이 외에도 발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기류가 세게 나가느냐, 아까 그 파열음 중에서도 기류가 세냐 아니면 기류가 약하냐에 따라서 기류가 센 소리들은 기류가 나간다라고 해서 송기음이라고 하고 기류가 좀 약한 소리들은 기류가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약하게 나가는데 기류가 세게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송기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세금 6가지 중에서도 송기음과 또 불송기음으로 또 더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리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먼저 송기음들을 먼저 한번 팡老师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포, 터, 커. 네, 이 소리에 비해서 비슷한 소리지만 기류가 다만 약하게 나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즉 불송기음이라고 하는데요. 불송기음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뽀, 떠, 끄. 네, 그래서 사실은 뽀에 비해서 포가 기류가 세고요. 떠에 비해서 터가 기류가 세게 같은 방식으로 발음을 하되 기류의 차이만 있습니다. 꺼에 비해서 커가 기류가 세게 나가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성대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성대가 울리는 소리는 성대소리다라고 해서 성대에 대자를 써서 대음 이렇게 말을 하고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는 불대음,
부대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가 울리는 소리인데요. 중국어에서는 네 개의 성모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성대가 울리는 대음 네 가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모, 너, 러, 을. 네, 이런 발음들은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음을 할 때 여기 목에 손을 대보면 확실히 성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발음을 시작할 때부터 성대가 울리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들은 그런 자음들은 전부 다 21개에서 이 4개의 자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들은 전부 다 부대음이 되겠습니다.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러면 21개의 성모들을 발음 부위 그리고 발음 방법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해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를 발음할 때는 자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발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가 발음은 할 수 있지만 크 발음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음만 갖고는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운모,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모든 모든 성모와 모든 운모가 다 자유롭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성모가 21개, 운모가 35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개와 31개가 다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에 따라서 자기가 결합할 수 있는 운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모 발음을 할 때 모음을 하나 붙이되 다 똑같은 모음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음과 결합을 하는 그 운모, 대표적인 모음, 대표적인 운모들과 붙여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점 하나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뽀포모포는 오로 발음을 하고 찌치씨는 이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발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술로 부딪혀서 내는 소리라고 설명을 드렸던 발음 중에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라틴 자모로는 B로 표시가 되는 발음입니다. 네, 이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 뽀. 네, 아마 발음 중에 가장 쉬운 발음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처음 하게 되는 발음도 아빠 할 때 빠, 네, 어느 나라 말이나 아빠, 엄마 좀 비슷하죠, 발음이. 빠인데요. 즉, 뽀, 여기서 지금 오를 붙였기 때문에 뽀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두 입술을 그냥 붙였다가 떼면서 내시면 됩니다. 우리말에 뽀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니까 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센 소리, 된 소리로 뽀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쉬운 소리니까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뽀. 네, 다음으로 똑같이 입술을 부딪혀서 내는 소리인데 이번엔 기류가 좀 더 뽀보다는 세게 나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포, 포. 네, 이 알파벳, 즉 라틴 자모 P로 표현되는 소리는 중국어에서는 포 하고 나가는 소리이고요. 우리나라 말에 그냥 포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뽀하고 발음 똑같이 그림을 보시면 둘 다 입술이 맞부딪혀 있고요. 이게 이제 벌어지면서 기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뽀하고 포의 차이점, 그림을 보시면 뽀도 지금 똑같은 입술이 맞붙어 있고 기류가 안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가 막혀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뽀하고 포의 차이점은 기류의 세기가 포가 조금 더 기류가 세게 나간다는 그런 차이점 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뽀도 있고 포도 있기 때문에 전혀 발음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포. 네, 이것도 발음하기 어렵지 않은 발음이기 때문에 다음 발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라틴 자모 M으로 표시되는 그런 발음인데요. 네, 어떤 소리일까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모, 모.
네, 마찬가지로 입술은 붙어 있으니까 뽀, 포하고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네, 코로 이렇게 기류가 나가고 있죠. 아까 발음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코로 나가는 소리들을 우리가 비음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국어의 미음 발음 해보면 코로 기류가 나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뭐에 해당되는 발음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발음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음이자 뭐 할 때 손을 이렇게 성대에 이렇게 한번 대보시면 뭐 해보시면 성대도 울리는 소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네, 이 발음은요. F로 표시되는 발음입니다. F에 O가 붙으면 어떤 발음이 되는지 발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푸, 푸, 네, 우리 영어의 F 발음하고 똑같이 윗니가 아랫입술에 가볍게 닿으면서 네,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입니다. for 이렇게 내는 소리인데요. 영어의 F 발음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F 발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푸, 네, 이것도 우리가 영어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혀 끝을 사용해서 내는 발음들인데요. 혀 끝으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처음이라고 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그냥 혀 끝 가벼운 아주 끝부분 조금이 아니라 혀 전체를 사용해서 내는 소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설처음 중에서 알파벳 자모 D로 표시되는 소리, 거기에 음모 어가 붙으면 어떤 소리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뜨, 뜨, 네, 우리말에 떠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말 떠 할 때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점은 혀 끝에 전체, 일부분이 아니라 혀 끝 전체를 윗잇몸에 그대로 들면 윗잇몸에 닿게 되거든요. 윗잇몸 단단한 부분 거기에 붙였다가 세게 떨어뜨리면서 떠 하고 좀 힘을 주셨다가 떼야지 소리가 분명합니다. 좀 힘을 줘서 붙였다가 떼면서 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더가 아니라 된소리 떠로 발음을 하시는 것이 중국어의 D 소리에 가까운 이 소리에 가까운 발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뜨, 네, 이것도 크게 어려운 발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떠하고 같은 방식으로 발음을 하시는 소리인데요. 이번에는 알파벳 자모 T, 거기에 E가 붙어서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트, 트, 네, 떠하고 터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가 똑같이 혀 끝이 여기 윗잇몸 뒷부분에 닿아서 내는 소리인데 다만 기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네, 떠에 비해서 터를 발음할 때는 여러분 뭐 종이가 있거나 하면 되고 그냥 떠 할 때랑 터 할 때랑 네, 종이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기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떠, 터. 근데 한국어에도 떠와 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 네. 그리고 설첨음 중에서 이번에는 N으로 표시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요 소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떠와 터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느, 느, 네, 영어에는 N이 있고 우리나라 말에는 니은이 있죠. 그 발음입니다. 바로 그 발음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너 해보시면
코로도 나가기 때문에 비음이고 목에 대보시면 성대도 울리기 때문에 대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발음에 있는 너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냥 너 하지 말고 혀 끝에 힘을 줘서 세게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비음을 낸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 네, 예,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코로 기류가 입이 아니라 코로 나가는 소리, 네, 비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L로 표시가 되는 소리인데요. 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 러,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혀 전체 가장자리를 이 몸에 붙였다가 힘있게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때 러 해보면 러러러 여러 번 해보세요. 러러러러러 라라라 해보시면 기류가 혀의 양 옆으로 갈라져 나오는 소리다라는 것을 기류가 이렇게 러러러 혀 양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음이라고도 했고요. 영어에도 있습니다. L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소리고 성대는 울리는 소리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 말의 리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해보시면 리을 할 때 굳이 이렇게 혀 끝이 입천장에 닿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어의 L 발음으로 우리나라를 발음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래서 마치 앞에 자음에 받침 리을이 하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리을 받침과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혀 끝을 반드시 입천장에 붙였다가 세게 떨어뜨리면서 러 하셔야 됩니다. 그냥 러가 아닙니다. 러가 아니고 러, 혀 끝이 반드시 입천장에 붙었다가 러, 네, 혹은 라, 예, 러, 라 이렇게 힘있게 붙였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셔야 한다는 점이 우리나라 말의 리을 발음과 어떻게 비슷하게 들리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어 발음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팡라오스 발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러, 네, 우리나라 말의 러보다는 훨씬 더 러 아니죠. 러, 네, 러, 네, 차이점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혀 뿌리로 소리를 낸다고 해서 설근음이다 그랬는데 혀 뿌리를 어떻게 쓴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발음을 들어보시면 네, 미묘한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끄, 끄, 네, 끄를 하다 보면 목구멍이 좀 좁아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목 뒤쪽에 힘을 주면서 목구멍을 좀 좁혀서 기류를 그쪽으로 보내면서 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구멍을 좁히기 위해서는 혀뿌리가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혀의 뒷부분, 이 혀뿌리 쪽이 올라가서 여기 붙어 있다가 끄 하면서 내려가면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나라 말에 꺼에 해당이 되지만 바로 꺼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끄어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발음이 알파벳 E가 중국어에서 어인데 그냥 어가 아니고 으어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라고 음모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끄 할 때도 바로 그렇게 꺼 하시면 안 되고 끄어 하고 발음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지금 제가 꺼라고 썼는데 사실은 약간 끄어 이런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쌍기역에 해당되는 발음이 바로 이 중국어의 G로 표시되는 발음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팡라오스 발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끄, 네. 자, 그러면 꺼하고 똑같은 발음 방식인데 다만 이제 기류가 조금 더 세게 나가게 되는 발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K, 예, K로 표시되는 발음입니다. 발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크, 크,
네, 끄와 마찬가지로 혀 뿌리 쪽이 닿았다가 발음이 되는 건데 다만 기류 차이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구멍 좁혀서 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키역이 있기 때문에 키역 발음하시듯이 하면 되는 소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설근음인데요. 이 설근음은 우리나라 발음의 어떤 소리하고 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H로 표시되는 이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흐, 흐, 네,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의 히읗과 비슷하기는 한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히읗은 발음할 때 목에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그냥 기류가 목구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하하, 할아버지, 하루, 회사 그냥 이렇게 내는 소리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중국어의 이 H 발음은 목구멍이 훨씬 더 좁혀져서 크 했던 방식으로 흐 하는 겁니다. 자, 크 했던 방식 그대로 흐 해보면 훨씬 더 마찰이 강한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 발음을 우리나라 발음 히읗 하시듯이 하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거슬려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목구멍을 좁혀서 네, 이렇게 강한 마찰을 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방라오시 발음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 네, 이 발음이 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발음할 때 단어 속에 들어가면 좀 어렵기도 한데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에 이게 가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뱉으시겠어요? 목에 힘을 콱 주고서 하시겠죠. 네, 그건 좀 과장되긴 했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근음 3가지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 배울 발음은 네, 설면음입니다. 혓바닥이 위에 입천장에 그냥 붙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인데요. 아주 쉬운 발음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찌, 찌, 네, 우리나라 말에도 바로 그 쌍지읒, 네, 찌 해보면 네, 바로 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찌, 그대로 아무 부담 없이 혓바닥을 그냥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시면서 찌, 네, 조금 더 넓은 면이 닿는다라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혓바닥 중에서도 조금 넓은 면이 위 입천장에 닿았다가 떼면서 찌, 혀끝이 아니고 그냥 혓바닥 평평한 부분입니다. 혀끝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찌 하고 발음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찌, 네, 우리나라 말의 찌, 네, 그 소리하고 그냥 같습니다. 네, 다음 발음. 자, 같은 원리로 내는 소리인데요. 이번엔 마찰이 있다라는 거, 마찰이 그리고 조금 더 기류가 강하다라는 거, 네, 그 점이 찌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찌에 비해서 치 똑같은 방식으로 내되 조금 더 기류가 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치, 치, 네, 다른 거는 영어 알파벳, 영어 발음하고 비슷한데 Q는 네, 중국어에서는 크 발음이 아니라 치, 우리나라 말로 치면 치읓 발음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 점은 표기상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QI로 표시되는 이 발음은 바로 치 발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치읓 발음, 예, 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 네. 자, 찌와 치가 닿았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라면 이번에 나오는 XI로 표시되는 이 발음은 마찰만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발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 씨, 네, 우리나라 말에 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보다는 조금 더 강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 하고 지금 발음해 주셨는데요.
씨 하면 찌, 치, 시 한번 해보시면 찌, 치는 닿았다가 떼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데 시는 이 닿는 과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닿아 있지 않고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찰만 나는 소리다. 그래서 예,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앞에 찌, 치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찌와 치는 이렇게 닿았다가 마찰을 떼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에 비해서 시는 처음부터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찰만 일어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시 하고 그냥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은 발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죠. C, 네. 자, 다음으로 권설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권설음은 중국어만의 독특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발음이 없고 그리고 영어에도 이런 발음이 없기 때문에 권설음을 잘해야 정말 중국어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짝 부담을 가지시는 발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발음하기 쉽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말에 없기 때문에 좀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먼저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 발음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쯔, 쯔, 네, ZH 이게 알파벳 자모 두 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소리는 하나입니다. 네, ZH로 표시되는 이 발음은 쯔를 하되 예, 쯔 할 때보다 입천장을 혀끝을 살짝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혀끝 전체를 네, 혀의 가장자리라고 했을 때 그 부분 가장자리 전체를 살짝만 네, 너무 힘줘서 동그랗게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끝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힘을 빼고 살짝만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쯔 하는 소리인데요. 만다기보다 그냥 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혀끝에 힘을 빼고 가볍게 한 다음에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쯔, 쯔 예,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우리가 권설음이라고 하고 ZH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발음하는 요령은 혀를 들어서 쯔 소리를 낸다 그랬는데 혀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내 귀에는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냥 할 거야 쯔 하면 중국 사람들 반드시 발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혀를 들기는 들으셔야 되는데 다만 힘 빼고 가볍게 끝만 쯔 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 네, ZH가 쯔 소리였다면 CH, 네, CH 발음은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조금 더 네, 강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먼저 발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츠, 츠, 네, 발음 원리는 똑같고요. 다만 쯔에 비해서 츠 하고 기류가 조금 더 많이 쯔 해보시면 기류가 좀 더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쯔가 쌍지읒이라면 츠는 치읒에 해당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발음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혀끝에 힘을 살짝 빼고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혀끝이 위치가 입천장의 약간 뒤쪽에 위치를 하게 돼. 이렇게 닿았다가 떼면서 츠 네, 끝에 살짝 닿았다가 끝을 살짝 말아서 들었다가 네, 내려놓으면서 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츠, 네, 다음으로 SH로 표시되는 소리가 또 있습니다. 아까 찌치시 할 때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지읒, 치읒, 그리고 시옷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SH로 내는 발음, SH로 표기되는 발음은 어떤 발음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 네, 우리나라 말의 스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네, 그 다른 차이점은 바로 혀를 드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혀를 든 상태에서 우리나라 말에 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미 중국어 발음이 익숙해서 우리나라 말을 한다고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혀끝에 힘을 빼고 살짝 들어서 시, 네, 시 발음이 끝날 때까지는 혀 모양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태로 시옷 발음, 시옷 계열의 발음, 마찰만이 일어나는 시옷 계열의 발음을 해주시면 바로 이 SH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시, 네, 그 다음 발음은 네, R로 표시가 되는 발음인데요. 한번 어떤 발음일지 좀 짐작이 가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 네. 짐작이 안 가시나요? 어떻게 내는 거야? 하는 생각 드시나요? 자, 시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시 할 때처럼 혀끝이 입천장이 닿지 않고 다만 혀끝만 살짝 말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시하고 르의 차이점은 르는 성대가 울리는 소리입니다. 예, 시하고 네, 그림 보면 똑같죠? 네, 입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발음을 하되 다만 이 성대 부분이 울리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의 R 해보면 사실 영어의 R 발음도 성대가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하듯이 그냥 R 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성대가 좀 울린다.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거. 혀 모양은 아까 똑같습니다. 할 때처럼 혀끝을 힘을 뺀 상태에서 살짝 들어 올리고 그 상태에서 성대를 울려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설음 4가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치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와 이가 만나는 소리다라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혀와 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네, 혀와 이가 만나기 위해서 우선 가볍게 이를 윗니 아랫니를 살짝 다물어 보시고 거기다가 그 뒷부분에, 이의 뒷부분에다가 혀를 대면서 댔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이 설치음의 그 중에서도 Z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네요.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쓰 해보면 파열도 있고 마찰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의 쌍지읒에 해당하는 소리. 앞에서 아까 찌가 있었죠. 찌는 혀 바닥이 위에 가서 네, 닿았다가 내리면서 찌 하는 거라면 쯔는 쯔는 혀 끝이 이 윗니하고 아랫니가 닿아 있는 그 뒷부분에 가서 닿으면서 우리 혀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게 되죠. 그 소리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혀 끝이 그 윗니 아랫니가 닿아 있는 부분 혹은 뭐 윗니의 뒷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의 뒷부분에 닿았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혀 차는 소리입니다. 해보세요. 네, 네. 어렵지 않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혀의 끝에 닿았다가 떼면서 마찰을 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려야 될 것이 있네요. 이때 이 음모 I는 찌가 아닙니다. 예, Z 그리고 C, S 뒤에 붙는 I는 이 발음이 아니라 으 발음이라고 음모 설명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찌 발음하다 보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 발음하고 비슷해져 버리죠. 네, 이거는 찌가 맞고요. 이때는 이 발음이 이 소리가 나는 게 맞고요. 그리고 Z 다음에 오는 I는 우리나라 모음으로 했을 때 네, 으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찌가 아니고 쓰라고 발음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점도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CI로 나는 발음도 마찬가지로 네, 발음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먼저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쓰를 발음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되 다만 기류가 조금 더 세지는 소리가 바로 이 스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끝을 윗니 뒤쪽에 붙였다가 떼면서 그 다음에 마찰도 일어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치읓 발음을 하다 보면 바로 그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츠 마찬가지로 혀 차듯이 윗니 뒤에 갔다가 떼면서 츠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모음 I도 이가 아니라 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쯔하고의 차이점은 쯔에 비해서 기류가 더 강하다라는 거, 네,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츠, 네. 자, 이제 SI로 표시되는 발음입니다. 짐작이 좀 가실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 스, 네, 영어의 S도 우리나라 말의 시옷 발음하고 같은 소리가 나죠. 비슷한 소리가 나죠. 중국어의 S도 마찬가지입니다. S로 표기되는 발음도 그냥 스 하시면 되는데 쯔, 츠 했듯이 똑같이 스 하시면 되는데 다만 쯔, 츠하고의 차이점은 혀 끝이 닿지는 않습니다. 혀 끝이 윗니, 아랫니 붙어있는 그쪽에 근처에만 가서 마찰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 네, 이런 기류의 마찰만 좀 느껴지실 텐데요. 그 소리가 바로 스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은 발음입니다. 그냥 스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쓰다 할 때 네, 그 발음을 하시면 바로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C가 아니라, 그렇죠? 이 I 발음이 으로 난다라는 거. 그래서 스라고 언제나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 네, 이렇게 해서 네, 성모 21가지 모두 다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배워서 완벽하게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단어에서 나올 때마다 그리고 문장에서 나올 때마다 발음 연습을 계속 하게 되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그냥 기억하시면서 발음할 때 항상 비슷한 소리를 내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정확한 소리를 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에 비슷한 발음도 있고 또 영어와 비슷한 발음도 있게 하기 때문에 몇 개의 한국어나 영어에 없는 발음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아마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 성모의 발음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봤는데요. 성모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성모와 운모가 결합을 할 때 그 발음과 표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쯔, 츠, 스에서는 네, I 발음이 이가 아니라 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이 제가 누락이 됐는데요. 쯔, 츠, 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을 하실 땐 여러분 쯔, 츠, 스로 연습을 하셨는데 제가 이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라는 설명은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ZH 다음에 붙는 이 I도 이가 아니라 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발음 연습할 때 찌 하지 않고 쯔라고 발음을 했었죠. 그리고 CHI도 마찬가지로 으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츠라고 발음을 하셔야지 치 하시면 안 됩니다. 시 마찬가지로 시라고 하셔야지 시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6가지 성모는 뒤에 I라는 운모를 붙여서 발음을 할 때 이가 아니라 으로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하지만 J 그리고 Q, X 발음은 어떻게 발음을 했었나요? 우리가 네, 비슷하게 한국어로 했을 때는 이것들이 전부 다 지읒, 치읒, 시옷 계열이기는 한데 Z와 ZH 이쪽 계열 발음은 I가 붙었을 때 으로 발음을 한다면 J, Q, X 뒤에 붙는 I는 전부 다 E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들은 우리가 아까 연습할 때 찌, 치, 시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쪽 표기상으로는 똑같이 I라는 자모를 쓰지만 발음은 JQX와 그 다음에 ZCS 이쪽 계열의 발음이 이 I 발음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발음과 표기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J, Q, X 발음 아까 우리가 찌, 치, 시라고 발음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 발음이 이 성모가 운모 유하고 결합을 할 때는 결합했을 때는 표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찌, 치, 시는 유하고 결합을 할 때 요 점 두 개를 떼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모가 모든 운모와 다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에 따라서 결합하는 운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설명 기억하시는지요? 자, 이 J하고 Q하고 X는 운모 중에서 우하고는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하고는 발음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쭈라고 발음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라고 발음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점 두 개를 붙여놓지 않아도 여기다 이렇게 점 두 개를 붙여놓지 않아도 이 JU하고 발음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그냥 우리가 떼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J하고 결합한 것은 우는 아니니까 U니까 네, 그래서 G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점 두 개 찍어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좀 어렵나요? 네, 그래서 J, Q, X는 U하고 결합할 때 이 U는 표기를 어떻게 해주냐면 네, 요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발음을 우 하시면 안 되고 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하니까 긴데요. 발음을 직접 들어보시면 네, 자, 발음을 직접 들어보시면 이 발음들을 어떻게 읽는지 눈여겨봐 주시면 네, 이것들이 표기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발음은 다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편에 씌어져 있는 것들은 발음상의 표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한어 병음을 쓸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음들 표기되어 있는 이것들을 보고서 한번 팡 라오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첫 줄에 네, J하고 결합하는 발음들입니다. 쥐, 쥐, 쥐엔, 쥔. 네, 그래서 우가 아니라 으로 발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표기는 이렇게 되지만 네, 마찬가지로 Q하고 결합할 때도 점 두 개는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발음들 어떻게 하는지 팡 라오스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취, 취, 취엔, 쥔.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이 다음에 an 발음입니다. 이 an은 발음이 위안입니다. 위안이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N은 우리가 이때 A는 발음이 한국어의 아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안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 UAN 했을 때 이때 아는 발음이 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그러면 쭈안이냐? 아닙니다. 이게 발음이 이기 때문에 자연히 뒤에 것도 에로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쥐엔이라고 발음을 하셨죠. 쭈안 아닙니다. 쥐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발음이 사실은 이 발음이기 때문에 네, A 발음도 자연히 아가 아니라 에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쥐엔, 네, 쥐엔, 네, 유엔 발음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X로 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XU 발음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쉬, 쉐, 쉔, 쉰. 네, 마찬가지로 우가 아니고 유 발음으로 쉬, 쉐, 쉔, 쉰 이렇게 읽어주셨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JQX는 유하고 결합을 할 때 표기가 이렇게 유로 바뀐다라는 것, 네,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 발음과 유 발음 두 가지 다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네, 구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앞에 발음하고 뒷 발음 먼저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노, 뉴. 네,
이것처럼 우와 위 모두와 결합하는 자음이 있다면 그것 두 가지는 당연히 이렇게 구별해서 우와 결합할 때는 유로, 위와 결합할 때는 점 두 개 있는 요 표기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아무 때나 생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L도 러 발음도 우하고도 결합을 하고 위하고도 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가지를 구별해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발음 들어보시죠. 루, 류. 네. 이 밖에도 성모와 운모가 결합을 할 때 운모 표기상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운모 수업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오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성모가 오게 될 때, 즉 자음이 하나 오게 되면 뒤에 오는 생략해버리고 I와 U만 가지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OU는 이것이 발음이라면 네, IU는 표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U로 표기된 경우라도 읽을 때는 이오우 발음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우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오우 발음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J에 만약에 이오우가 결합을 하게 되면 표기는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 발음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밑에 이렇게 성모와 이렇게 다른 성모와 결합한 IU 이것들을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발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묘, 띠우, 묘, 류, 찌우, 치우, 시우. 네, 발음하실 때 분명히 가운데 오 발음, 어 발음, 이오우 발음, 오 발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에이도 마찬가지로 발음은 우에이지만 표기는 만약에 앞에 성모가 올 때는 UI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가운데 에 발음을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발음은 우에이지만 네, 발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표기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는 발음을 보셨을 때도 발음하실 땐 뚜이 하시면 안 되고 뚜에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발음들 한번 이 발음들 한번 다시 팡라오스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堆，推，归，亏，灰，追，吹，衰，锐，追，催，虽。 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UEN, 우언도 마찬가지로 우하고 유하고 N만 써주지만 가운데 반드시 어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은 사실은 우언으로 발음이 되는데 표기상에는 UN, 운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 하시면 안 되고 우언이라고 반드시 발음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에 우언이 붙으면 뚠이 아니고 뚜언, 뚜언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발음들 팡라오스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뚠, 톤, 룬, 꾼, 坤, 혼, 준, 춘, 순, 룬, 준, 춘, 순. 네, 다음으로 UENG, 우엉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우엉 하는 발음도 표기될 때는
ONG만 되는데요. 사실 이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 우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웅에 가까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소리는 굉장히 약하게 되고요. 웅인데 대신 표기할 때는 UNG를 하게 되면 U와 N이 스펠링이 비슷하죠. 알파벳이 U하고 N은 사실은 뒤집어진 모양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U 대신에 O를 표기를 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발음은 거의 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중국어가 맞아요? 중국어가 맞아요? 혹은 뭐 뚱시라고 해야 되나요? 똥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옹하고 웅 구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와 오가 워낙 발음이 가깝기도 하고 웅 하나, 옹 하나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우에 가까운, 웅에 가까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음들, 우엉 같은 경우에도 표기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실은 그렇게 우엉 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웅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똥, 통, 농, 롱, 공, 콩, 홍, 종, 총, 롱, 종, 총, 송.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것으로 발음, 성모에 대한 발음은 모두 배워봤습니다. 발음과 그리고 표기상에 주의해야 될 점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한번 정리하기를 통해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모는 음절의 처음에 나오는 자음이고요. 총 개수는 21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음 부위에 따라서는 입술 소리인 순음, 그리고 혀끝으로 내는 설첨음, 그리고 혀 바닥으로 내는 설면음, 혀 뿌리 쪽에서 나는 설근음, 그리고 혀를 살짝 들어서 내는 권설음, 그리고 혀와 이가 만나서 내는 순치음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음 방식에 따라서는 파열이 되는 세금, 마찰이 되는 찰음, 파열과 마찰, 연달아 일어나는 색찰음, 그리고 코에서 나는 비음, 혀 옆쪽에서 나는 변음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류가 세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송기음, 그리고 기류가 좀 약하게 나가는 것을 불송기음 이렇게 해서 그것은 파열음 안에서 있는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가 울리느냐에 따라서 성대가 울리는 소리를 대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부대음이라고 하는데요. 대음에는 뭐, 너, 러, 러, 르 네 가지 성모가 있었죠. 네, 이상의 학습 내용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발음하실 때 발음하는 방법, 발음 부위 이런 것들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중국어의 자모 중에서도 자음, 즉 중국어에서는 성모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어의 성조 그리고 얼화되는 그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팡老师 고생하셨습니다. 老师辛苦了.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